자, 이제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전략을 들어보기 전에 일단은 뭐 속보 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긍정적인 재료니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30년 묵은 외국인 투자 등록제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에서 밝힌 바 MSCI 선진지수 편입의 청신호다. 외국인들이 좀 꺼려했던 그 제도이긴 합니다. 이 외국인 투자, 적격 투자, 그러니까 중국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투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누가 무엇을 사는지, 우리 왜 뭐 외국인이 얼마 사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창구, 뭐 골드만삭스가 얼마 사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전략이 노출된다라고 싫어하고 꺼려했는데 이 등록제를 폐지시킨다고 하는데 좋은 재료가 되기를. 네. 우리 금투세는 하고, 네. 내국인은 세금 하고 외국인은 혜택 주고 잘한다. 네. 네. 잘하는 거라고 봐야죠. 아니 뭐 내가 너무 막 방송을 막 하나요? 아니 뭐 선진지수 편입될 가능성이 뭐 아주 높아진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네. 뭐 사실 근본적으로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라든지 몇몇 가지 이제 좀 풀기 어려운 숙제들이 있죠. 네. 환율과 관련된 문제도 좀 있고. 뭐 외환거래 네, 24시간.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먼저 좀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정부에서는 조금 이제 손대기 좀 쉬운 거. 사실 외투 등록 이게 이제 정말 좀 오래된 내용이에요.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은행 근무할 때 사실 이제 국제금융 외환 담당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영어로 막 와가지고 창구에 와서 네. 외국인 투자 등록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정말 난감했었거든요. 이걸 뭐 영어도 못하는데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정말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이제 좀 해소가 좀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시장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뭐 그 정도의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청신호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네, 네. 조금 많이 나간 거다. 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금융위의 평가가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죠. 그렇답니다. 뭐 저는 뭐 실제로 외국인 분이 두 분 계세요, 고객 네. 중에. 아, 고객 중에? 네. 그런데 이제 때때로 계속 뭐 신고를 해줘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아무쪼록 뭐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네. 금투세 좀 어떻게 좀 해보실 수 없을까요, 앵커께서? 아니, 제가 뭐 한다고 뭐 되나요? 그렇게 뭐. 잘 되겠죠. 저희가 뭐 한 목소리로 어쨌든 뭐 이제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올해 다 갔잖아요. 여기 빨리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뭐 방법이 나오겠죠. 네. 안 나올 것 같아서. 네. 자, 안타깝습니다. 넘어갑시다. 네. 전략. 네. 오늘 전략.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오늘 저는 이제 뭐 추격 저점 섹터로 한국판 나사 네. 우주항공 섹터를 이제 좀 준비를 해왔어요. 앞선 코너에서도 잠깐 다루던 것 같은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우주 로드맵 선포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입법 예고 네. 이렇게 나오던데. 그래서 사실 우주항공 미래 비전 6대 정책 이제 발표를 하면서 내년 1분기 안에 지금 공약으로 내세웠던 우주항공청을 이제 신설을 하겠다. 네. 이 우주항공청이 바로 이제 뭐 한국판 나사다. 뭐 네. 이렇게 이제 불리는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정말 좀 한국판 나사로 이제 육성이 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우리 뭐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방산도 그렇고 해외에서 정말 우리 기업들을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나라 이제 기술이 많이 좀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름대로 이제 우주항공청을 또 신설을 해가지고 정책적인 이제 지원까지 해준다라고 하면 더욱더 이제 세계로 좀 뻗어나가는 우리나라 이제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에 좀 기여를 좀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요.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좀 명분일 뿐이고 뭐 기술적인 측면 또 시장의 타이밍이 또 중요한 거잖아요. 방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한동안 또 올해 좀 쉬었기 때문에 요번 이제 정책 발표 뭐 또 우주항공청 신설에 대한 어떤 로드맵 발표를 통해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조금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탑픽 종목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하나그룹의 이제 유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M&A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아무래도 조금 조정을 좀 과도하게 좀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단기 반등을 하고 난 이후로 한 3주 동안에 계속 이제 옆으로 조금 들어 누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한 상승 트렌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매수 가격은 한 7만 1,000원 내외 정도를 매수 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평선이 이제 다 밀집을 좀 하면서 옆으로 좀 들어 눕고 있고, 거래도 정말 조금 한산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아주 세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걸 보면 작은 거래에도 불구하고 뭐 어느 정도는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됐다라고 보고, 그래서 오늘 이제 모멘텀이 조금 부각이 좀 되면 아마도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포지션을 정확하게 지금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튀어 올라가는 흐름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7만 1,000원 내외 매수, 그리고 목표 가격은 8만 5,000원 내외, 이렇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앞에 그 저희 이제 멘트 했던 거랑 맥락은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등록제가 폐지가 되고 외국인들이 뭐 살 게 없나, 한국에 뭐가 좋나 이렇게 우주항공 뭐 이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청, 네. 네. 그래서 가격 전략 저렇게 주셨고 네. 잘 되길 빌겠습니다. 사실 저도 저 비슷한? 원고를 준비를 하려다가 왠지 김행 매니저가 할 것 같았어요. 네. 그거를. 오늘 너무 가장 간파를 좀 당했는데요. 두드러진 그 네. 정부 이슈이기도 하고 주가도 좀 한참 쉬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기사는 그렇게 크게는 많이 안 나와가지고 또 보통 뭐 이런 거 나올 때 보면은 사전에 막 군부를 뗀다 그러잖아요. 뭐 주가도 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전혀 지난주에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요걸 안 하고 다른 걸 하려고 하다가 아침에 내가 출근하는 길에 새벽에 네. 라디오에서 이 얘기가 딱 나오길래 아. 요즘에 이게 뭐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OTT 얘기도 정부에서 발표하니까 종목들이 엄청 강하게 네네, 가고, 중국 테슬라 뭐. 관련된 것도 얘기하니까 네.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들썩하고, 그래서 오늘 친절한 요것도 정부 씨. 네, 요것도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과거하고는 달리 조금 이제 반응이 조금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한 건데 네. 차장님이 간파를 하셨네요. 네. 어쨌든 정책에 맞서지 말라니까 뭐 틀었죠. 맞서는 건 아니지만 정책을 당연히 시장에 투영시켜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관련 기업으로. 저는 뭐 기업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죠. 세트랙 아이고요. 세트랙 아이.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가장 그 선급한 문제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원잠하고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찰 자산에 대한 좀 확충. 제가 보기에는 뭐 한국 우주국이라고 써놓고 약간 좀 밀리터리 쪽에 관계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에 GPS 위성이 없습니다. 지금 다 미국 거 갖다 쓰고 있죠. 하다못해 중국도 바이두라는 위성을 가지고 이제 다 뭐 유도 무기를 비롯해서 뭐 자동차 GPS까지도 다 가져갈 수 있고, 뭐 이렇게 3D까지도 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구현이 가능한 그런 위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고시를 보죠. 근데 이런 나라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원래. 나라에서 좀 밀어주고, 이게 좀 천재 소리 듣는 사람들은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쪽 가서 좀 연구하고 뭐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GPS 위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전적으로 미국의 공유 자산화된 이제 GPS 위성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우주항공청이 아마 뭐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들은 바로는 이런 쪽에 좀 연구가 좀 많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네.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중형 위성, 소형 위성을 만드는 곳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0%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몇 % 정도 이제 대주주로 있는 세트랙 아이가 이 일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탄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 주가도 아직 저 밑에 있어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래도 하나 디펜스의 수주 덕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세트라가는 뭐 5만 원, 6만 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뭐 2만 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 수준도 적어도 뭐 한 3만 원 정도에 있는 뭐 갭 정도는 좀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요 갭이죠. 네. 요 갭 정도는 메워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뭐 단기적인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적절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벤트가 발생했고 네. 이벤트에 적합한 종목으로 오늘 두 개의 기업, 정부가 밝힌 바 오늘 항공우주청을 신설한다고 하니, 연내 입법한다고 하니, 우주항공청 특별법. 항공우주청이 아니군요. 우주항공청. 네. 그러니까 이게 청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이제 처까지도 좀 이렇게 좀 전방위적으로 좀 커졌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군사적으로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북한이 이제 ICBM을 자꾸 테스트하다 보니까
또 뭐 소해 위성, 하여튼 그쪽에 뭐 동향들을 파악했을 때 이게 뭐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발사체하고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탄의 발사체하고 뭐 차이는 없잖아요. 앞에 뭘 다느냐. 그렇죠. 이 위성 실으면 뭘 위성이고 올리느냐 탑재체. 탄도 실으면 네. 그건데. 그래서 분명히 우리도 가야 될 길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잘 또 매칭이 돼서 호응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네, 일발장장 가겠습니다. 정임 차장님 거 뭐 해야 된다는데? 저도 해야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 요거는 이제 제 주제에다가 그래요? 우리 차장님 숟가락 올린 거예요? 종목에 이제 얘기하신 거고 아직 너무 코너를 길게 했나요? 적응을 못 하셨군요. 네. 우리 코너가 개편이 됐군요. 네. 자, 정임 차장의 전략은 LG 엔솔과 SK온 관련주. 이건 어떤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쪽이고요. 시간 외에서 강세가 좀 나타났어요. 시간의 코너가 없어졌지만 네. 금요일 시간의 거래, 네, 우리가 가장 뭐. 강세가 나타났던 거는 역시 이제 애플카 관련된 달코 다른 이슈였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셌어요. 그래서 오늘 시초가에 아마 이 종목들의 반응이 괜찮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인질극 같은 이슈로 올 1년을 보냈어요. 애플카라는 이슈만으로. 그걸로 이제 LG 관련된 종목들이 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이제 막연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좀 유입이 되고 뭐 이랬었는데 시간의 주요 강세 종목들 보면 이제 LG 전자를 좀 필두로 해가지고 뭐 현우산업, 신성 델타테크, 뭐 나라 M&D, 구형테크, 그러니까 달코 다른 애플카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꽤 좀 보였었고 거래량도 상당히 좀 실렸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역시 좀 단골 손님들이 오늘 시초가에 좀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꼭 이 이슈 아니더라도 금요일 날 이제 장 끝나고 뉴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장 중에는 이제 카더라라는 뉴스만 얘기만 돌았었는데 현대차와 SK온이 이제 미국 남부 쪽에 2조 5천억 정도의 협력을 하는 이제 그런 공장을 짓겠다라는 뉴스가 딱 나오면서 SK온 관련된 이 밸류체인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완성차하고 셀 업체하고 동반해서 그렇죠. 손잡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림은 좋네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장에도 금요일 날 강세를 보였었던 SK온 관련된 밸류체인 쪽에서 좀 연속된 강세가 그래도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SKIE 테크놀로지가 분리막이잖아요. 네. 금요일 날 이제 살짝 들어올리긴 했는데 세게 들어올렸죠, 그 정도는. 이노베이션도 강했죠. 네. 네, SKIE 테크놀로지도 지금 미국 진출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어떤 조합으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요? 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네. 아니 그 이제 뭐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는 건데요. 이제 팩트가 나왔어요? 전환 우선주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어요. 한계가 있죠. 네. 그게 공장 뭐 하나가 뭐 1, 2척짜리를 이렇게 툭탁 찍는 게 아니라 조 단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죠. 현대차랑. 누구랑 들어갈까? 네, 네. 현대차랑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전략을 이렇게 너무 또 그러니까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요 3사한테 다 납품하는 그런 소재 기업.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계속 뭐 양극재랑 셀은 뭐 저는 속도는 모르겠습니다. 방향성은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네.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이 뭐 음극재나 또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분리막이나 네. 뭐 전해액이나 뭐 이런 쪽에서 좀 단기적인 그런 순환적 속도가 나오니까 3사에 모두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은 엔캠을 오늘 좀 찍어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제주 장비 쪽도 조금 호응이 될까요? 네. 장비 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뭐 하셨죠? 뭐 제가 있는데요? PNT를 좀 아, 말씀을 PNT 말씀. 말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비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네. 딱 하나를 찍어라 그러면 좀 PNT인데 뭐 주가가 그렇게 팍 튀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순서대로겠죠. 네네. 그래서 장비 쪽도 한번 기회가 이번에 좀 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김희민 이제 생각은. 장비 쪽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붙이는 종목으로는 네. 상신 EDP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상신 뭐 요게 EDP. SK온과 뭐 직접 관련이 있는 종목은 아닌데 그냥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애플카,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슈가 좀 되다 보니까 관계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저는 차트가 이제 가장 좀 이뻐 보이는 종목. 네. 상신 EDP 차트를 보시면 다른 2차 전지 장비나 소재 기업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삼성 SDI가 미국의 이제 GM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볼보 그룹하고 합작회사 또 만들어가지고 배터리 사업도 한다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그런 설비 투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조금 반영되기 때문에 맥락은 분명히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거든요. 뭐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 기술적으로 상단을 좀 뚫을 가능성이 가장 좀 높은 종목,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상신 EDP가 가장 좀 유력하다 이런 생각에서 뭐 붙여주는 종목으로는 상신 EDP를 좀 선정을 좀 해봤고요. 네. 매수 가격은 2만 원, 뭐 목표가는 한 2만 3천 원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따른 탑픽을 정하셨고 서로 간에 또 뭐 확장성의 기업을 네.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종목이 지금 나온 거죠. 네. 뭐 순서대로는 다 적으셨을 거라고 보고 색깔을 이렇게 한쪽은 붉은색, 한쪽은 파란색 해놓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약간 미국식이네요. 네. 네.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해서. 네. 오늘은 뭐 월요일이라 좀 비가 와서 그런가요? 네. 일발장전 넘어가겠습니다.